그날 오빠 준호의 친구 하진이 우리 집에 운동 후에 들렀을 때 그녀는 검은색 타이트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은은 순간적으로 시선이 멈췄고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후로 머릿속에서 하진의 건강한 다리 선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 강남 근처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하은은 26살로 작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라 하은이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손주를 낳기를 바랐다. 오빠 준호는 대학 동창인 하진과 여전히 친하게 지냈고 주말마다 집에 데려오곤 했다. 하진은 27살로 피트니스 관련 일을 하며 밝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웃음이 많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그날 하진이 땀에 젖은 채로 들어왔을 때 하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진이 인사하며 지나가는데 타이트한 반바지가 그녀의 몸매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하은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상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왜 이렇게 되지? 그냥 친구인데. 하은은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또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하은아, 이제 나이도 있으니 소개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떠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다를 떨 때도 하은의 머릿속은 하진으로 가득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하진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하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식탁에서 하진이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하은은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점점 빠져들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단지 불편하고 동시에 설레는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은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마음은 통제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하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니? 하은은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진이었다. 하진이 다시 집에 왔을 때 하은은 일부러 피하려 했지만 결국 대화를 나누게 됐다. 하진은 하은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하은은 그 대화가 즐거웠다.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하은의 일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하진을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친구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하은의 마음은 고요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이 작은 시작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직 몰랐다. 하진과 하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하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준호가 바빠서 하진이 혼자 집에 들르는 일이 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하은은 하진의 밝은 에너지에 끌렸다. 하진은 운동 이야기를 하며 하은에게 함께 헬스장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다. 헬스장에서 하진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하은은 다시 그 타이트한 반바지 생각이 떠올랐다. 땀을 흘리는 하진의 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하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운동 후 카페에서 하진이 물었다. 하은아,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표정이 어두워. 하은은 웃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단순한 동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은 부모님의 기대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최근에 동네 아저씨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하은은 거절할 말을 미리 준비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밤에 방에 누워 하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하진일까? 왜 여자일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가족도 친구도 잃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았다. 며칠 후 준호와 하진, 하은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농담을 하며 하은에게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었다. 하은은 당황하며 없다고 했다. 하진이 웃으며 하은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 그 말에 하은의 가슴이 아팠다. 하진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괴로웠다. 주말에 하진이 하은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하진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다. 대학 때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고. 하은은 하진의 솔직함에 감동받았다. 자신도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하진이 하은의 손을 잠시 잡았다. 그냥 장난이었지만 하은에게는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날 밤 하은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억누르자. 더 이상 키우지 말자. 그러나 다음 주 하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모든 결심은 무너졌다. 하진이 피곤하다며 하은의 방에서 잠시 쉬겠다고 했다. 하은은 옆에 앉아 하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하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는 하진을 좋아한다. 여자로서. 그 인정은 동시에 큰 두려움을 가져왔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을 터였다. 사회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 터였다. 하은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심을 따를 것인가? 그 결정은 아직 멀었다. 하은과 하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진은 하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은은 위로하며 점점 더 하진에게 의지하게 됐다. 어느 날 하진이 하은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가까운 강원도로 하루 일정으로. 준호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다. 하은은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강원도에서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진이 갑자기 하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너 있으니까 든든하다. 하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하은은 거의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을 계속 키우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될까?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소개팅 사진을 보여주며 이 남자 어때? 하은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그날 밤 하은은 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 하진의 답장은 따뜻했다. 하은은 그 메시지를 보며 울었다. 며칠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은에게 말했다. 요즘 너 이상하더라.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니? 하은은 아니라고 했지만 준호가 하진 이야기를 꺼냈다. 하진이 요즘 하은이랑 자주 만난다고. 부모님의 표정이 변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하진이가 왜? 하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라고 했다. 그 순간 하은은 가족의 시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진과 다시 만난 날 하은은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나 너 때문에 이상해. 하진은 웃으며 무슨 소리냐고 했다.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하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압력을 느꼈다. 하은은 선택해야 했다. 진심을 숨기고 가족의 기대를 따를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지. 한편 준호가 하은에게 물었다. 너 하진이한테 특별한 감정 있는 거 아니지? 하은은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눈치챈 걸까? 하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하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하은은 결국 하진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하진은 놀라며 침묵했다. 그 침묵이 하은에게는 칼처럼 아팠다. 하진은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나도 너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 없어. 하은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이후 하진은 연락을 피했다. 준호가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진이 준호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준호는 화를 내며 하은에게 소리쳤다. 너 미쳤어.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진이 자신의 고백을 오빠에게 말한 것이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버지는 하은에게 당분간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다. 하은은 친구 집으로 잠시 피했다. 그곳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랑하는 게 죄인가?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하은은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진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하진도 가족의 압력을 받았는지 연락을 끊었다. 하은은 혼자 서울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고백한 것이 후회됐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적어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편견. 하은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준호가 찾아와 말했다.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 너 때문에. 하은은 다시 상처받았다. 이게 가족인가? 사랑을 포기하라는 건가? 하은은 결정해야 했다. 돌아가서 모든 걸 포기할지? 아니면 혼자서도 버틸지. 그 과정에서 하은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시간이 지나 하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진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준호는 가끔 연락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하은은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찾았다. 어느 날 하진이 갑자기 연락했다. 만나자고. 카페에서 만난 하진은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겁이 났어. 가족도 사회도 무서웠어. 하은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너를 잊을 수 없어.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하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준호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하은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관계를 깨기도 하지만 자신을 세우기도 한다. 하은은 이제 더 강해졌다. LGBT 커뮤니티에서 작은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했다.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하은은 성장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희망도 생겼다. 결국 하은은 하진과 친구로 남기로 했다. 사랑은 변했지만 소중한 인연은 남았다.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하은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